정상적으로 나눴습니다. 자, 걸린 시간은 0.4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0cm를 움직이고 0.1m,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40 이렇게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10cm, 20, 30, 40cm. 자, 가속도 구하는 걸까요? 네. 자, 가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가속도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는 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면 좋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0.4초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지나가는 속력 V1도 모르고 그리고 V2도 모르지요. 그렇지? 그래서 V, VO, A, T, S 중에서 요거와 요거만 나와 있어.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없네요. 얘네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변수를 좀 이제 없애 지워가야 됩니다. 변수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치면 여기서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냐? V 더하기 AT가 될 겁니다. 아이고, T는 0.4니까 A 곱하기 0.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 V 더하기 A 곱하기 0.8. 그치? 여기는 V 더하기 1.2 A, 여기는 V 더하기 1.6 A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 속력이 없지만 처음 속력을 그냥 V라고 하고 그냥 V5라고 한번 해볼까? V5 이렇게 V5에다가 어느 속도가 더해졌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V라는 수가 들어가 있고 A라는 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식에다가 네 가지를 담아 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질 않아요 아직. 그렇지? 왜? 이렇게 이게 변수가 네 개인데 두 개는 우리가 만든 거거든. 하나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지? 뭘 없애는 게 좋을까요? A를 구하는 건데 A를 없애? V를 없애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동한 거리는 좀 어렵네요. 그렇지? 하려고 막상 해보니까. 그럼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식에다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만약에 말이야. 시간이 없다? 그러면 2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이 될 것이고 등가속도 2번 공식을 적자고 하면은 VO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죠? 자, 이동한 거리가 주어질 때는 뭐 1번식은 못 푸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1번식은 적어놨어요. V는 VO 더하기 AT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넣어봤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 처음 거로 치면은 처음 속도를 V5라고 했을 때 V5 그렇죠? 곱하기 0.4초 처음 0.4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A 곱하기 0.4의 제곱은 0.1m 미터 단위로 적어줍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되면은 이 식 하나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변수가 A와 V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V5 더하기 0.4 A가 되고 여기는 V5 더하기 0.8A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럼 처음 이거는 시간을 더 만들어? 더 만들어요. 보면 이거는 그 다음에 20cm 움직였으니까 0.2는 V5 더하기 0.4 A 곱하기 0.4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A 곱하기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되냐? 여기에서 걸린 시간 또 0.4의 제곱이 되고 뭐가 늘어나 변수가 계속. 그렇죠? 복잡하죠? 이렇게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연lum을 시켜가지고 A 빼고 나머지 숫자 상수화 만들 수 있는 거 빼고 V5를 없애줘야 돼요. 위아래쪽에서. 하지만 0.A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참 곤란하죠. 연립시키기에도.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제껴두고 요런 방법으로 해볼게요. 요런 방법으로. 여기다가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원래 적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렵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0.1m 처음 거지. 처음 구간에서 는 V5 더하기 0.4A의 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으려고 치면은 2 곱하기 A 곱하기 0.2m 움직인 거리는 여기 이제 0.2m 움직였으니까 그럼 얘는 V5 더하기 0.8A 제곱 마이너스 V5 더하기 0.4A의 제곱이 됩니다. 요것도 만만하지가 않아 식이. 그렇죠? 참 힘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하나 없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잘 적어가세요. 이거 어려운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가지고 가상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 구간별로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0.4초 동안에 그 다음에 0.8초 0.4초가 지나니까 0.8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1.2초 그 다음에 1.6초까지 선생님 촬영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수련했더니 못 온다고 그랬어요. 승범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데 안 불러.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평균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0.4초 동안에 10이 움직였죠. 평균도는 0.4분의 10은 얼마가 되냐? 얘는 0.25, 25cm/s. 맞나?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배니까 50cm/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3배가 이거 30이니까 이거보다 3배네? 75cm/s. 그 다음에는 100cm/s.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나만 하면 연속도도 되게 쉬우게 돼 있어.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기서 가운데 점과 가운데 점을 찍어서 쭉 연결시켜주고 이 기울기를 구합니다.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 점 지키는 거 요거 보자. 이 0.4초의 중간은 0.2초, 0.4초의 중간은 0.2초니까 아무튼 시간은 0.4초, 그렇죠? 이 시간이랑 똑같겠지. 그러면 기울기는 일단 0.4분의 나중에 얼마예요? 50cm/s인데 미터로 따지면 0.5m/s 마이너스 0.25가 되니까 얘는 0.4분의 0.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 이제 10을 곱해줘 가지고 4로 나눠버리게 되면 계산이 안 되네. 4분의 25 미터로 따지면 0. 잠깐만 계산 안 되나? 10을 곱해줘 22.5 4분의 2.5는 6, 4, 24가 0.625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게 숫자 어렵나? 그래서 얘는 0.625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어려운데 이거 숫자 없어서 못 풀겠다. 어휴 안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냐. 이 정답지에는 62.5cm/s의 제곱이나 같은 거예요. 아하 참 나네 이게 어렵네. 그래서 자 보자. 이런 거를 왜 저렇게 풀었냐면은 이렇게 변수가 없을 때 식을 만들더라도 쉬운 식이 나오진 않아요. 제곱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기회를 구하는 게 정신 공감의 이롭다. 그 다음에 또 15번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위치에서 물체를 연직 위로 집어 던졌어요. 위쪽으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위쪽으로 5m/s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연직 위로 2초 만에 지면으로 떨어졌다. 그랬더니만 물체가 떨어졌다가 떨어진 시간이 걸린 시간이 2초예요. 그렇지? 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 속력 V, 여기서 지면에 떨어질 때 속력 V와 그 다음에 높이 H를 각각 풀이 과정과 함께 적어봐라. 아무튼 뭐 답을 구하다 보면 풀이 과정을 쓰게 돼 있으니까. 자, 참 어렵나요? 그렇지? 자, 근데 주어진 문자 한번 볼까? 단 중력가속도는 아래쪽으로 10m/s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운동 방향에 가니까 마이너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청속력 V5는 5. 자, 가속도 A는 마이너스 C. 그렇죠? 시간 T가 나와 있죠. 2초. 그나마 좀 쉽네. 그러면은 시간 T가 있다. 그럼 나중 속력 구할 때 그때 1번 공식을 풀어볼게요. V는 V5 더하기 AT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10 곱하기 2가 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즉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15m/s로 움직이는 순간이니까 자, 속도에는 방향이 있지. 위쪽이 플러스 안쪽이 반대가 마이너스인데 그냥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빠르기는 답은 15m/s가 돼요. 그래서 절대값 부호로 15m/s.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높이 h는 얼마가 되겠냐? 이게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속력과 나중 속도를 알고 있다면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알고 가속도를 알고 있다면 그렇죠? 시간 관계없이도 뭐 풀 수는 있습니다. 자, 몇 번으로 풀면 돼요? 2번으로? 에이, 시간 관계없이 그냥 3번 넣으면 되지. 2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h는 v가 얼마다? 15에 자, 등각도 온다고 보자. v는 v5 더하기 at s는 v5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3번 이 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죠. 이렇게 외웠다고 치고 여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거 볼 수 있다고. 그래서 h는 자, 그럼 선생님 이거 변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거리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얼마로 표시가 될 거란 말이야. 는 나중 속력이 얼마가 되냐? 나중속도 마이너스 15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이 얼마예요? 5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놈이 마이너스 15의 제곱에서 암산 한번 해볼까? 이거 얼마인지 알아? 225쯤 되지 않을까? 200. 그러다 이제 25 빼면 200. 220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20으로 나눠주게 되면 h는 얼마가 되겠어요? 20으로 나누면 11이네. 그치? 얘는 마이너스 11이니까 답은 h는 11. 맞나? 200 아니에요. 220이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200 그래서 h는 마이너스 10m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잠깐 이렇게 풀면 좋은데 좀 이제 개념이 안 잡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V 그래프를 그려서 처음 속력이 5이다. 그 다음에 걸린 시간 2초 후가 되면은 마이너스 15가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움직인 거리 S1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S2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넓은 쪽을. 그럼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될 거냐? 자, 10m/s야. 가속도가 0.5초의 시간이 돼요. 여기는 1.5초가 될 것이고 그러면 5 곱하기 0.5 뭐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5 곱하기 0.5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해줘야 되겠지? 여기에다가 요거는 1.5 곱하기 여기 높이 15 곱해가지고 삼각형이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 요걸 빼주면 되죠. 이게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로 간 거리 S1 이게 쭉 내려온 거리 S2 그래서 S2에서 S1을 빼주면 그 값이 10m이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다음 또 재밌네? 질문도? 19번이요. 예, 19번이요. 자, 어떤 그림은 직선상에서 연구 많이 했네. 18번도 어떻게 풀었지? 다 쓰는 문제인데. 오, 훌륭한데.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나타낸 것인데, 1에서부터 뭐 2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0과 1을 더해서 1m/s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1에서 2초 동안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속도가 일정하니까 일단 등속 직선 운동이 맞아요. 자, 디귿 0에서 2초 동안 이건 등 가속도 운동과 1초까지 등속 운동 두 개를 더해서 변이는
이동한 거리는 직선 상태로 움직여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동한 거리와 거리는 같습니다. 면적 계산하면 3m. 선생님 맞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이 어려운 문제 많네? 어떤 거? 저 22번. 22번. 어휴 복잡해. 아유 하지마. 아이씨. 알았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로 뭐 이렇게 복잡한 걸 내놨어 얘들한테. 자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수밖에 없네요 이거. 이거 참나 이거. 이거 어느 세월에 이 그림을 그리냐 이거. 자 처음에 4로 갔다가 3까지 갔다가 등속도를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3까지 갔다가 걸린 시간은 14 여기는 12 여기는 4 여기는 2 끝. 금방 끝나네. 자, 이거 물체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냐? 여기까지 평균 속도는 4와 전적이 평균 속도는 3.5가 되겠고 이동한 거리는 3.5에다 2 곱해주니까 모두 7m 움직인 겁니다. 변이가. 그럼 등속으로 움직인 거리는 2초 동안에 3이니까 6m 움직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놈이 처음이 3이었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었어. 속도 변화는 모두 4가 되죠. 그런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은 4부터 8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8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8초 동안에 4만큼 감소하게 되면은 가속도 A는 마이너스 0.5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3만큼 되려면 걸린 시간은 모두 0.5로 6번 해야 되니까 6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4에다가 6을 넣으면 10초의 시간일 때 속도가 0이 되었다가 10초부터 12초 때까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서 계산해 볼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다시 3인데요. 속도가 4만큼 증가한 거지. 4만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4만큼 증가한 게 되고 걸린 시간은 12부터 4초 때까지 모두 2초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2초 동안 4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는 2초 동안 2m/s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1m/s 증가하려면 1초당 2씩 증가하는데 0.5초면 되기 때문에 12.5초 이제 다 구해졌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까지 이제 평균 속도 3에서부터 0까지 평균 속도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6은 모두 9m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도 얼마냐면 0.5지요. 0.5 곱하기 2는 1m 움직였을 것이다.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는 여기는 딱 봐도 여기는 마이너스 0.5 이거보다 삼각형 절반 크기가 되고 여기는 평균 속도가 1.5에다가 걸린 시간이 계산하지 마.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는 걸린 시간이 총 2초에서 1.5초.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중에서 시간은 1.5.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은 0에서부터 이게 1.5가 되죠. 2.25m가 되는구나. 그렇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서 모두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냐? 자, 1번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이동 거리는 6m가 맞아요. 자, 2번 1초일 때와 6초일 때 가속도는 같다. 자, 1초일 때 가속도는 얼마니? 1초 동안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의 제곱이고 아니다 0.5다. 0.5 4에서부터 3까지 1 감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니까 마이너스 0.5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1초일 때와 그 다음에 6초일 때 각도는 같고 자 3번 4초 10초 동안 물체 운동 방향 각도의 방향은 서로 4초일 때 보자. 4초일 때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몇 초지? 40초 동안 미안하다. 40초 동안
4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한번 해볼까? 여기 운동 방향을 한번 적어볼게요. V.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을. 원래 이게 수능형 문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10초 때까지 운동 방향은 모두 플러스예요. 그치? 느려지고 있지만 플러스가 되고 12초까지였나? 기억이 안 나. 4부터 10초. 그 다음에 가속도는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각도의 방향은 반대예요. 부호가. 자,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맞고. 그 다음에 4번 4에서 12초 동안과 14초 동안 평균 속도는 같다. 4에서 12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2가 되겠네. 이걸 2로 나누면 1m/s가 될 것이고, 여기와 여기 마이너스 1과 3을 더하세요. 2로 나누면 어차피 1은 똑같네요. 이놈들은 같은 속도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랑 간격이 서로 똑같은 거지. 그냥 여기서 같은 데를 갔다 왔지? 이거 평소는 똑같겠죠. 물론 당연히 계산할 필요 없이. 5번 0에서 14초 동안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고 했는데, 부호가 바뀌는 거 플러스는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번 해가지고 운동 방향은 2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틀렸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또 24번. 네, 24번 그림가는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 가는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만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니은 나는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속도에는 방향이 있거든.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곡선 상태로 움직이면 속도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 디귿 다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업문제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3, 4번. 3, 4번 두 개 다요? 어이씨, 어려운데. 이거 선생님도 어려운데. 자, 3, 4번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수능 문제다 보니까 원래 이제 몇 학년이지? 이제 중이요. 원래 한 다음에 이런 문제는 원래 문제풀이반에서 푸는 거예요. 아무튼 몇 개니까 풀어볼게요. 자, 이 녀석이 문제 이상하네. 자, 이거 문제가 이상하다. 자, 처음에 P점에서 자, 여기 P점에서부터 4m/s로 가다가 여기 속도는 0이 됐다가 여기는 6m/s로 P, Q, R점 6m/s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같을까 다를까? 이 거리는 L1이 되고 여기는 L2인데 잠깐만 여기까지 걸린 시간도 나와 있어요. 걸린 시간.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5초.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예요? 3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여기 속도가 V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건 속도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각 지점에서 P점, Q점, R점. 귀찮긴 하지만 수능 문제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자, 일단 가속도는 모두 똑같을 거예요. 속도부터 적어볼게요.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6이 됐죠. 네. 걸린 시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두 5초, 여기서 여기까지는 모두 3초, 여기서 여기까지 8초라고 그랬으니까 3초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속도가 두 번 구간을 나눠서 4에서부터 0이 됐으니까, 그렇죠? 걸린 이게 4를 0에서 V-V5를 걸린 시간 T로 나눠버리려고 하니까 나중 거 0 마이너스 처음 거 4를 걸린 시간 5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냐? 마이너스 0.8m/s 제곱의 가속도 운동을 하고, 여기서 여기는 이게 경사도가 다르면 가속도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자, 걸린 시간은 얼마냐면은 걸린 시간은 3초가 되죠. 나중 속도는 6이 되고 0이니까 여기는 2m/s 제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L1과 L2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평균 속도가 4에서부터 0까지 평속도는 2m/s 곱하기 걸린 시간이 5초니까 얘는 10m 길이가 되는 것이고 얘는 여기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속도가 6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가 다 달라요. 이 가속도가. 그래서 평균 속도는 3m/s 곱하기 여기다 얼마 해줘야 되니? 3초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뭐 9m. 그래서 얘는 길이는 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1과 L2의 크기는 10대 9가 되겠죠. 얘네들은. 그러면 기억. L1과 L2는 10대 9이다 맞고요. 자, 니은 0에서 5초 동안 물체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0.8m/s 제곱인데 크기를 말할 때는 부호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0.8은 맞아요. 지금 0에서 8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은 4에서 0이기 때문에 0에서 8초 동안 전체 움직임 걸린 시간이 얼마야? 걸린 시간은 8초가 되고 10에서 9를 움직였으니까 19가 됩니다.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2.여기다가 2.8로 나눠주니까 2. 얼마가 되겠나? 4? 2.45? 계산이 안 되네? 이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평균 2.45m/s가 되지. 2는 2보다 크다. 일단 x.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아닌데? 뭐 틀렸냐? 요즘 왜 9분의 18로 나오지? 응? 왜 이러지? 19 8인데 8분의 10 잘못 미안해 8분의 19 그치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네, 4번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요건 좀 조건이 복잡한데 요거 질문하면은 아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보기 너무 잘했어. 자, 칸이 좀 좁으니까. 자, 문제 조건부터 보고 이런 거는 조건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일단 문제. A가 4구이로 가다가 뭐 4구 동시에 여기 지났다. 그 다음에 아래 동시에 지났다. 그 다음에 P 0 5 P 5 P Q R 여기 동시인 점은 여기와 여기네요. 중간은 많이 안 나와 있네. 여기에서 Q에서 P까지 거리는 4L이고 5에서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3L이다. 여기는 4L, 여기는 3L. 자, 기준선 Q에서 R까지의 거리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B는 0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각각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여기는 4V. 그래서 여기는 6V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 아하, 이 중간이 없네. 자, 단서 좀 볼까? 4L과 3L이다. P에서 Q까지는 뭐지? 모름이야? 잠깐만. A 볼게요.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그치? B는 5에서 Q가 5에서 Q, 여기서 여기까지. 얘는 계속 등속이야. 4V로. 얘는 여기까지는 가속도 A1, 여기서 가속도 A2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요. 그래프 한번 대충 그려볼까? 그러면 A의 그래프와 일단 한번 이런 경우 되게 복잡해. 식으로 만들기에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VT 그래프를 V를 A를 갖다가 4로 한번 쭉 그려볼게.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5에서 9까지 이제 가는 동안에 이제 가속도가 4구에서 속도가 이제 6구까지
빨라진 거야.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간 게 이 부위인데,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이 부위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동시에 통과할 수는 없어요. 얘는. 그래서 그럼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해야지 면적이 같아지겠냐? 아, 참 복잡하네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이게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 줘야 되네, 이걸? 어이구야. 그치? 6V.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의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될까? 아, 머리 아프다. 움직인 거리는 일단 4L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3L이고. 이뤄볼까? 이 걸린 시간을 대충 이거를 4t, 이거를 3t 이렇게. 자, 얘가 등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4L 대 3L이니까 3 걸린 시간이 4t라면 여기는 3t라는 시간이고, 여기는 강면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4t와 3t를 구분 한번 해봤어요.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복잡한 학생들 풀기에는. 그러면 여기서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은 B의 평균 속도는 5V가 되고 4T를 했기 때문에 모두 20VT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B는 20VT만큼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얘는 4V로 4니까 모두 16VT를 움직여야 돼요. 16VT. A는 16VT, B는 20VT를 움직여야 돼요. 그치? 그러면 이 아래쪽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일단 16VT와 20VT 중에서 얘가 4만큼을 갔으니까 동시에 같은 지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이동한 거리는 같아야 되거든.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얘는 16VT로 아무튼 여기를 이제 움직였을 때 가상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 이 3T까지만 알 수, 이건 모르니까 계산이 안 되거든. 아무튼 그거보다 4만큼 덜 가면 되죠. 복잡한데. 이 시간을 x라고 한번 해볼까? x라고 하고요. 여기서 움직인 A가 움직인 거리는 4 곱하기 V 더하기 3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이 될 것이고, 얘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은 낮은 속도를 모르니까, 그쵸? 이거는 y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속도가 느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그쵸? 그래서 더하기 여기 이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은 이거 잠깐만, 걸린 시간 x 더하기 3초지. x 더하기 3t. 식을 잘못 적었네.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냐면은 6v 2분의 6v 더하기 y를 곱하기 걸린 시간은 x 더하기 3t. 야,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항을 시켜볼까? 그러면 4x와 두 개의 문자로 3개가 되오는데 안 풀리는데? 이렇게 해도 변수가 지금 x, y, t 세 가지가 나왔잖아. v, y, x 세 가지가 나왔지. 시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연립시켜가지고 만든 다음에 대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를 구할까? x를 구할까? t를 구할까? y를 구할까? 아, 참나. 아이, 풀지 말자. 풀지 마. 뭐 이렇게 어려워? 자, 해설서 좀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은. 컨네임. 이런 문구가 있네? 이거 빼먹었다. 봐봐. 그림과 같이, B는 O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각각 다른 가속도로 등각도를 이동하며 A가 P를 지날 때 B는 Q는 6V의 속력으로 지난다. 잠깐만, A가 P를 지날 때
A가 P를 지날 때 얘는 6V다. B는 Q를 6V로 속력으로 지난다. 식을 잘못 적었네? A가 P 잠깐만. A가 맞네. A가 P를 지날 때 얘는 여기 아이씨 여기 하나 여기 Q를 얘는 Q를 6V로 지난다. 얘는 여기를 지날 때 잠깐만 Q를 6V로 지난다. 아 여기 들어있구나. 미안. A는 P점을 지나고 얘는 Q점을 지나요. 그치? 여기까지? 그쵸? 그러면 보자. 이 A가 움직인 거리는 4L이고 B가 움직인 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좀 대충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걸린 시간은 똑같은데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4V로 4L을 움직였죠. 4V로 어떤 시간 동안 T만큼 움직였죠. 그치? 얘는 평소속도가 얼마가 된다? 5V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5V로 같은 시간 T를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가 몇 대 몇이 될 거다. 다시 복잡하긴 한데 이거 내가 잘못해. 이거 못 봤어 이거. 자, 이 A가 P를 지나갈 때 B는 Q를 지나요.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4L을 움직였지만 얘는 더 많이 움직였어.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평균 속도 4V로 갔을 때 4L을 움직였다면 평균 속도 4와 6V로 갔을 때는 얼마큼 움직였을 거다? 5L을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L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거리가 L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가 4T라면 여기는 T가 되고 여기는 3T. 이제 시간만 나오면 끝난 거야. 변수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럼 풀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갖다 지금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P점 A는 P점 Q점을 지났고 B는 여기가 이제 Q점을 지나서 여기가 밑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Q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얼마 움직였니? 얘는 5일로 움직였구나. 그럼 얘가 4일을 움직일 동안에 얼마 움직이면 되겠어요? 총 3일을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동안 3L을 움직이기 위한 속력분을 구해볼게요. 대충 한번 0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4V 곱하기 걸린 시간을 4L이라면 같은 이게 4초가 맞아. L이니까 4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 곱하기 얼마는 L이 돼야 됩니다. 그치? 네. 얼마가 돼야 되니? 4 B 곱하기 T가 1이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가. 가다가 돌아온다. 이거 불가능한데? 잠깐만. 6이다. 뭐또 잘못된 거 있는 거? 뭐야? 잠깐만요. 6V에서 0이 되면 3V가 될 것이고. 맞네. 여기서 얘가 움직인 게 4일이고 5일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3일을 움직이면 되잖아. 3일. 그러니까 얘는 3V가 돼야 되지. 3V가 되려면 0과 6V의 평균 속도니까 여기 정지예요. 정지. B는. 정지하면 말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걸 구하면. 그래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L이다는 맞죠. 자, 니은 B가 R에 도착할 때 속력은 0이다가 맞습니다. 지금 B의 가속도의 크기는 O와 Q에서는 4초 동안에 2V 증가하였고 Q와 R까지에는 4초 동안에 6V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비율은 1대 3입니다. 이게
그래서 P와 부사이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표시가 되고 크기는 1대 3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운동의 법칙인데요. 이거를 한 가지 이게 수능 문제는 한 가지만 대입 안 하면 못 푼다. 재밌네. 쌤이 이거 고2상들한테 막 풀어주지. 이거 완자나 하이타와는 학생들 안 풀어주거든. 이런 문제.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듣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머리통 깨져. 설명해줘도 저게 뭐지? 머리가 아프지. 그래서 질문할 때만 내가 풀어드려요. 이 실력 수능 문제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운동의 법칙을 좀 할 거예요.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이 뭐냐면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데 물체가 힘을 받으면 빨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얼마큼 빨라질 거냐? 그걸 이제 공부할 건데요. 이 운동이 힘을 받아서 얼마큼 운동이 변할지 안 변할지. 만약에 힘을 안 받으면 운동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힘을 받는다면은 얼마큼 운동이 변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과 그 물체가 운동을 변하려면 힘을 얼만큼 줘야 되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이 변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배우는 게 운동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동이 변하겠냐를 배우는 게 운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우리 보통 물체 운동은 등속이냐, 정지냐, 빠르냐, 느리냐, 그렇죠. 근데 운동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 빠르고 느린 건 관심이 없어. 이 물체가 힘을 받아서 빨라지냐, 힘을 안 받아서 안 빨라지냐, 둘 중에 하나.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는 세 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의 법칙이 1법칙은 힘을 안 받았을 때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런 걸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운동의 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긴다. 그 다음에 속도가 10에서 20이 될지 1, 30, 40, 50은 몰라 이건. 이거는 그냥 가속도만 만약에 1초 동안 어떤 애가 10에서 20이 됐다고 쳐봐. 그럼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20m/s였던 애가 가속도가 10이라면 똑같이 30이 될 것이고 30은 40. 즉 이동한 거리는 천차면 다 달라요. 편도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법칙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가속도만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구할 때는 운동의 표현에다가 대입시켜서 그렇죠? 기울기만 일정하다 이 값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운동의 법칙을 배웠다 그래서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 때 근데 프린트가 좀 있어요. 이게 그냥 좀 어려워. 그래서 프린트 결석생하자고 상담실에서 이거 받으면 됩니다. 미리 줬다 내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 이제 물리원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물리원에 있는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게요. 책도 좀 보고. 페이지 몇 쪽이냐면 26쪽이에요. 교재 26쪽. 자, 책 좀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무슨 책 읽는다고 하지 마. 이거 뭐가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뭐를 봐야 되는지 헷갈릴까 봐 한 번은 내가 그냥 읽어보라고 시켜주는 것이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읽어주는 거야. 26쪽에 가장 왼쪽에 보세요. 위쪽에 힘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 화살표를 힘의 화살표라고 부르는데 그 작용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잡아당기면 작용점을 머리 쪽에 그려서 이렇게 화살표로 하고, 팔을 잡아당기면 작용점을 여기 이렇게. 내가 만약에 칠판을 밀었다. 칠판이 받는 힘은 칠판에다가 작용점을. 내 손이 만약에 힘을 받으면 내 손이 작용 이렇게 어디가 힘을 받는지 힘을 적어주는 점이 작용점이 됩니다. 자, A 힘 볼까요? 힘은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1뉴턴, 2뉴턴. 1뉴턴의 크기는 얼마큼이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라면 한 봉지 있죠. 라면 한 봉지 들 수 있는 힘 정도를 약 1.2뉴턴, 대략 1뉴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인지 모르겠다. 그럼 집에 가서 라면을 한 봉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힘의 크기가 약 1.2뉴턴, 대충 1뉴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알짜 힘 밑줄 쳐볼까? 모든 힘이 한 물체에 여러 개 힘이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 힘들을 모두 더해버려서 모두 힘을 더하는 과정을 합성한다고 하고, 합성한 결과를 합력이라고 부르는데, 빠지지 않고 모든 힘을 더했을 때 그 결과 합을 알짜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합력은 단순히 더한 걸 합력이라고 하는데 모든 걸 더한 걸 알짜 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물리 시간에 혹시 합력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의 법칙에서는 모든 힘을 더한 R자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힘을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빨강색 3N, 파란색 5다. 그러면 8N 되겠죠. 자, 오른쪽 가운데 칸 볼까요? 빨강색 만약에 8N, 파란색 5N이다. 그러면은 말로는 더한다고 표시하지만 반대쪽인 힘들은 빼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빼주냐? 큰 쪽에 작은 쪽 빼주면 편합니다. 빨강색 긴 거에서 파란색 짧은 걸 빼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3N 오른쪽으로 볼까요? 자, 만약에 세 개 힘이 더해졌다. 그럼 같은 방향으로 정해진 빨강색, 초록색과 반대쪽인 파란색을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더한 걸 뭐라고 부른다? R자 힘. 자, 2번 볼까요? 자, 이제 예제 1번 볼까요? 예제 1번. 나무 토막에 오른쪽으로 6N, 왼쪽으로 3N이다. 이럴 때 합력은 얼마인가? 오른쪽으로 3N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R자 힘과 운동 상태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R자 힘을 받게 되면 빨라져요.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반대쪽으로 힘을 받으면 느려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수직 방향,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 방향만 변하고 빠르긴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 방향과 수직과 수평에서 벗어난 방향, 비스듬한 방향이면 운동 방향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만 이해해 주면 되고 3번 힘의 평형. 어떤 물체가 받는 합력이 0일 때, R자 힘이 0일 때를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인 상태를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페이지 27쪽에 볼까요? 그래서 거기는 운동의 제1법칙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28쪽 이따 확인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29쪽의 내용에도 나와 있고요. 2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30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31쪽 보면 3법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하면은 책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제 프린트로 좀 설명을 하고 교재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 이제. 우리가 빠진 게 있어. 그래서 어떤 학생이 R자를 한번 구해보자 그랬지만 이 물체가 받는 힘의 종류가 뭔지를 몰라. 그럼 당연히 구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물리에서 나오는 힘의 종류를 모두 배워보고, 그래서 이 물체는 몇 개 힘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R자 힘을 어떻게 빼놓지 않고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힘에 관한 거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물리를 배우기 이전에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물리에서 물체에 이제 양이라는 게 있어. 무게라는 게 있는데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무거운 놈들한테 힘을 주면 가속도가 좀 작은데 작은 녀석한테 힘을 주면 크겠죠. 그래서 힘과 가속도랑 관계를 하다 보면은 물체 무게나 또는 양, 질량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의 법칙을 좀 뭐로 좀 표현할까? 무게로 물체의 무게, 물체를 드는데 필요한 힘, 무게로 표시할까? 아니면 새로운 질량 단위를 만들어서 질량으로 표시할까? 고민스럽긴 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물리에서는 일정한 질량 값으로, 장소에 따라 변하는 질량 값으로 이제 배울 건데, 질량이 뭔지를 알아야 돼.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은 질량과 무게 차이점 설명해 줄게요.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겨주는 힘의 크기야. 무게는 다른 말로 중력의 크기라고도 불러요. 지구가 잡아당긴 중력의 크기, 다른 말로 이제 무게라고 얘기합니다. 무게. 자, 질량은 위쪽 시적으로 그려가지고 물체 올린 다음에 분동을 올려요. 분동. 그래서 올라간 총 분동의 합. 여기 써 있는 거 킬로그램으로 써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 분동을 쟀더니만 60kg이다.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은 60kg이다. 그래서 질량을 재는 방법과 무게를 재는 방법은 다른데, 무게는 용수철 저울을 매달아서 용수철 저울이 쭉 늘어나, 무거운 걸 매달수록 많이 늘어나요. 여기 써 있는 눈금을 무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구가 세게 잡아당긴다. 자, 중력, 목성처럼 내외로 세게 잡아당기면 뭐 많이 늘어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죠. 자, 목성에 가져가더라도 얘를 잡아당긴 힘도 커지고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고유한 양이라고 불러요. 고유한 양. 그래서 어떤 A하고 B가 질량이 달라? 크고 작다? 그러면 어딜 가더라도 항상 걔가 변함이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무게는 장소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물체를 여기에 쟀어. 그럼 절로가 쟀어. 그렇지만 무거워졌어. 이거보다 무거운가? 그렇진 않아요. 이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가지고 가봐야 돼. 근데 질량은 그렇진 않아. 여기서 쟀잖아. 어디가 똑같아. 그놈을 5kg 써 있잖아. 목성, 화성, 뭐 에베레스트산 어딜 가더라도 5kg 변함이 없죠. 그래서 굳이 한번 재놓으면 비교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근데 무게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무게라도 달에 가거나 어디 가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중력의 크기라고도 얘기하죠. 중력의 크기. 자, 이게 무게가 되는데, 자, 이 고유한 양은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 얘는 뉴턴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내가 힘의 종류를 넣었을 건데, 자, 합력과 알짜임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뭐 순서를 좀 바꿔볼까? 3번 보세요. 3번. 자, 힘들의 종류 보자. 힘들의 종류. 순서를 바꿔봐야 되겠다. 자, 자, 물리에서 나오는 힘들 종류인데 일단 모든 물체는 중력, 중력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힘들에는 방향도 중요하거든. 방향에 따라서 더하는 건지 빼내는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예요. 자, 이거 중력을 W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지강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수지강력이 이제 무슨 힘이냐? 어떤 물체가 이거 쭉 있으면 바닥에서 이놈이 물체가 나중에 삼법칙 배울 텐데 물체가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바닥에서 이놈을 밖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물을 밀어주는 이 수지강력, 노멀 포스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라지 N, 노멀 포스, 수지강력이라고 부르고요. 면에서 수직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 바깥쪽에 있는 면에서는 위쪽으로 밀어낼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자석 같은 걸로 탁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면이 아래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때 수직강력은 여기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상 면에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이걸 수직강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장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이 장력. 장력은 어떤 물체는 A가 있고, 뭐 B가 있고, 그다음에 뭐 C가 있고, 줄로 줄줄 연결되어 있으면 A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 장력. B가 줄을 잡아당기는 장력. 이렇게 장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 작용점이 줄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힘을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물리원에서는. 그래서 얘는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10N, 얘는 10N 똑같은 거예요. 10면 10 똑같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줄을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다. 이런 힘을 장력이라고 부른다. 장력은 텐션의 합자 라지 T로 이제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이라고 있어요. 탄성력. 그래서 용수철이 있으면 용수철 이렇게 내가 손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면 내가 얘를 잡아당기는 만큼 얘가 날 잡아당겨. 얘가 나를 잡아당기는 요 힘의 크기를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죠. 돌아가려는 힘. 근데 용철이 받는 힘이 아니라 용철이 나한테 물체에 주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 그래서 요걸 딱 할 텐데 어떤 물체가 뭐 있으면 이게 받는 힘이 몇 종류인지를 알아야 돼. 허공에 떠 있다. 중력밖에 없어요. 허공에 줄 연결돼 있다. 중력과 장력. 물체가 이렇게 책상 위에 얹어져 있다. 그러면 중력과 수지강력 두 가지입니다. 줄이 없잖아요. 이때는. 그럼 물체가 있는데 줄을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면 중력과 수지강력과 장력 세 가지입니다. 이때 장력은 줄이 받는 힘이라 그랬는데 이 줄의 특징. 얘가 얘를 당기면 얘도 물체를 똑같은 크기로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배워갑시다. 일단 이거는 3법칙이니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왼쪽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물체 보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있다. 이게 2kg짜리가 얹어져 있죠. 이렇게. 자, 2kg 펜을 들어주시고, 자, 이 물체 점을 찍어봐. 아래쪽으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무게 얼마나 적을까? 20N 적어보세요. 20N. 연습합시다. 20N. 그 다음에 물체를 바닥에서 물체를 받쳐주는 힘 위로 쭉 적으세요. 이걸 수지강력 20N. 자, 힘을 표시 한번 해볼게. 이 힘을 W라고 부르고요. 이 힘을 수지강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기다 10N 써 있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6N 써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모든 힘들, 이 물체에는 모두 몇 개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냐? 줄. 아까 이제 이게 줄을 당기는 힘이 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줄도 물체에 힘을 줘요. 그래서 줄이 물체 당깁니다. 요렇게 누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어요. 이걸로. 그럼 네 가지 힘을 작용하고 있죠. 이 물체는 이제 힘을 한번 구해볼게. 뭐 이런 힘과 이런 힘을 더할 수도 있고, 이런 힘과 이런 힘을 더할 수도 있고, 얘와 이거만 더할 수도 있어요. 계산상. 그런데 어떤 게 가장 편하냐면은 모든 힘을 한꺼번에 더하는 게 편해요. 이런 힘을 R자 힘이라고 부릅니다. 얘와 얘를 더하면 오른쪽으로 4N이 될 것이고, 얘와 얘를 더하면 0이 돼버려요. 위아래 같으면. 근데 모든 걸 넣으면 얼마가 되냐? 수직 방향으로 계산해서 이쪽이 0이고 한쪽이 0이 아니면 R자 힘은 그냥 남아있는 힘, 오른쪽으로 4N이 R자 힘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힘과 힘을 더하는 걸 합력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죠. 그렇지? 하지만 모두 다 더한 걸 R자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체 R자 힘은 오른쪽으로 4N이 돼요. 그래서 합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는 R자 힘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오른쪽 1쪽에 오른쪽 네 번째 아래쪽 칸에 보면은 우리 평형을 한번 좀 볼 거예요. 이 물체는 중학교 때 배운 거 계속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움직이려면 힘을 받아야 되고 움직이는 물체가 느려지려면 움직이는 반대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힘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 합력이 0인 거야. 중력을 받고 있지만 누가 힘을 줘서 0. 이걸 R자 힘이 0이다. 이거를 합력이 0이다. 두 글자로 평형이라고 불러요. 힘의 평형. 자, 다시. 자, 합력이 0이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R자 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R자 힘. 책에는 합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R자 힘이 맞습니다. R자 힘이 0이 되면 물체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자,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가속도가 0이 돼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지관성이라고 부르고 힘이 없으면 정지되어 있다. 그리고 힘을 안 받으면 계속 일정한 상태로 운동하려고 한다. 이런 걸 운동관성이라고 부르는데 관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해 있건 움직이건 빠르건 느리건 간에. 그래서 물체가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계속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물리를 배운 학생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이걸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 물체는 R자 힘이 0이다. 자, 다시 R자 힘이 0이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런 문장을 썼다고 쳐볼게요. 사과를 맛있게 먹은 사람이 사과는 맛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맛있으면 사과니? 물론 다를 때도 있는데 그렇죠? 자, 이게 이제 OX가 되는지 한번 말장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돼 있어. 그럼 R자 힘이 0인가? 0이에요.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 R자 힘이 0인가? 네. 0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물체가 R자 힘이 0이면 이 물체는 가속도가 0인데 반대로 가속도가 0이라면 R자 힘이 0이 돼요. 여기 이제 성립이 됩니다. 얘네들은. 자, 요걸 배웠으면 드디어 이제 프린트로 가서 공부할 내용 책에 뭐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죠? 네. 자, 프린트 이쪽을 펴봅니다. 그래서 1법칙부터 하나씩 정리할 건데 이게 우리 혼자 공부하기 조금 까다롭긴 해요. 물리라고 하는 과목이. 그래서 처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의 1법칙 들어갈게요. 운동의 1법칙.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 버렸네. 자, 오늘 운동의 3법칙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법칙까지 가지고 응용으로 배울 거예요. 운동의 법칙은 한 번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한 번 해봤는데 그래도 어차피 또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근차근 이야기 쉽도록 할 거니까. 자, 일단 운동의 이제 3법칙은 모두 3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의 제 1법칙입니다. 1법칙은 그냥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자, 운동의 제 2법칙도 있어요. 운동의 제 2법칙. 얘는 이제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배운 거 있지, 가속도. 운동의 제 3법칙이라고 또 있어요. 운동의 제일 까다로운 법칙, 제 3법칙. 법칙의 글자를 이해하는데 이거를 이 물리에다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글자로는 쉬워. 3법칙은 프린트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게 알짜임의 위치를 이제 한번 공부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은 모든 물체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알짜임 0이면 계속 정지되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금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지 관성도 있고 운동 관성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지 관성 보자. 휴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툭 잡아당기면 못 쓰는 관성 때문에 끊어질 때가 있죠. 유리컵 위에 종이 두꺼운 판지 두고 농중 놔두잖아. 그러면 동전을 계속 멈출 수려고 하는데 내가 탁 하면 순간적으로 멈춰 있다가 힘을 받아서 아래로 중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종이랑 같이 움직이진 않아. 그래서 멈춰 있으면 관성이 있죠. 여기 쇠가 있잖아. 쇠덩어리 이렇게 줄에 쇠덩이 천천히 잡아당기면 위가 끊어지는데 세게 잡으면 아래가 끊어지겠죠. 이 관성이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냐면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운동, 정지는 정지를 유지하고 운동은 운동을 유지하는 성질을 말해요. 정지는 계속 정지하고 싶은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힘을 줘야 된다. 알짜임이. 그래서 운동하는 거는 계속 일정하게 등속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관성 때문에 정지를 유지하거나 등속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어떤 물체는 힘을 받으면 빨라지는데요. 가만히 물체가 있단 말이야. 힘을 줬어? 빨라져? 하지만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받는 쪽 반대쪽으로 나 안 빨라지고 싶은데 이러면서 쏠리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성 때문에 어떻게 되냐? 물체는 쏠려요. 우리가 가다 살리면 쏠리는 거 있지? 오바이트 쏠리는 거 빼고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어. 어디로 쏠려요? 그렇죠. 아니. 정지했던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출발하면 나는 뒤로 쏠리겠지. 왜 나는 거기 있고 싶은데 버스가 가는 거야. 실은 내가 정상이야. 나는 내가 거기 관성으로 정지되고 싶은데 얘가 가니까 쏠리는 거죠. 반대로 이건 정지 관성이죠. 정지에 있으려는. 근데 움직이다가 멈출 때가 있어. 브레이크. 나랑 같이 버스랑 같이 등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끽 밟으면 그렇지. 얘는 브레이크 마찰 때문에 느려지는데 나는 계속 가려 앞으로 쏠리게 되죠. 이게 쏠리는 게 왜 생긴다? 관성 때문에 생깁니다. 자, 오늘은 강호동 아저씨가 1박 2일, 요즘에 강호동 이제 안 나오더만 1박 2일. 이제 재미없는 애들만 나오거든. 1박 2일 잘 안 보지? 망했어. 1박 2일 망했어. 여기 차태현도 안 나오지? 차태현 나와야지. 그다음 차태현 김주혁인가? 옛날에 이주혁인가? 그 사람 죽고 나서 또 멤버 바뀌고 막 아무튼 요즘 멤버 안 보지 너? 재미없. 옛날에는 되게 재밌었어. 1박 2일. 강호동 나오고 이승기 나오고 또 누구지? 이수근 나오고 할 때 몇 명 되게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강호동 빠지고 나서부터 이건 뭐야 씨. 그리고 PD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 그러면서 제목만 1박 2일이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야.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같은 거라도 재밌었거든. 같은 거 뭐 이게도 지금 똑같은 거라잖아. 듣기 재미없어. 왜 그런지 그래? 그러니까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강호동처럼 이승우처럼 뭔가 약간 좀 삐리삐리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다시 뭐 나도 찍겠다 그런 거. 농담이야. 거기 연예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생각 없이 만든 프로그램이지. 이거 다 유튜브에 올릴 건데. 보면은 난 안티팬 생기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물체가 쏠리죠. 근데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강호동 아저씨가 찍느라고 손잡이 안 잡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급정거 밟으면 쏠리겠지? 이 아저씨가 나를 막 자기 관성으로 밀고 있어. 무지하게 힘들어. 다음날 똑같은 속도로 그 속도로 가는데 조그만 애기가 손잡이를 안 잡고서 있다가 날 밀었어. 누가 날 더 세게 밀까? 누가 관성이 더 클까? 강호도? 왜? 더 무거운. 그렇죠. 다른 말로 물리는 무게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질량으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질량, 변하지 않는. 그래서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거 적을 수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적으세요.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 그렇지. 자, 오른쪽부터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자, 천천히 잡아당기면 위쪽이 끊어진다. 그렇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물체 무게가 W야. 그럼 여기 W. 우리가 힘을 F를 줬어. 여기는 F, 여기는 FW. 같은 줄이라면 더 큰 힘을 받는 위에가 끊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아래쪽에 이게 W라는 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큰 힘을 갑자기 줬다고 쳐봐. 그럼 얘는 멈춰 있으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우리 W인데 하지만 여기는 아래쪽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아래쪽이 끊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다? 정지 관성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관성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이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해야 되면은 물리가 좀 쉬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역시 물리는 넘사벽인데 할 게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 보세요. 내가 어렵게 설명하나? 자기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게 뭐냐? 나는 가던 대로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나를 막아 벽. 나는 가고 싶은데 얘가 막아.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벽을 내가 누르는 것보다 이쪽 벽을 많이 세게 누르겠지. 또는 물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그림을 그려가야 돼요. 내가 그림을 집어넣으면 자꾸 잘려가지고 손수 그려야 돼. 거기다가 2번 물 그립니다. 근데 물이 한쪽으로 쏠렸어. 왼쪽으로 쏠렸어.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 수면이 평평하지가 않고. 대각.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쏠렸다. 그렇지? 쏠리는 게 왜 생긴다 그랬어요? 관성 때문에 생기잖아. 자,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V의 방향을 한번 적어볼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근데 어디로 쏠렸어요? 왼쪽으로 쏠렸지? 쏠린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러면 물체는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간 거죠? 이게 빨라지는 컵일까? 느려지는 컵일까? 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어. 근데 버스 멈추면 앞으로 밀리지만 갑자기 빨라지면 뒤로 쏠리잖아. 빨라질 때. 자, 그럼 만약에 말이야 왼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느려진. 그렇지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를 힘의 방향은 과연 어떤 방향일까? 이 컵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것일까? 왼쪽으로 받은 것일까? 한번 해볼까?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빨라지면 오른쪽으로 힘 받아야 돼요? 왼쪽으로 힘 받아야 돼요? 오른쪽. 그렇지. 자,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느려지려면 왼쪽으로 힘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힘줘야 돼요? 왼쪽으로. 그럼 빨라지겠지? 한들. 그렇지. 이 쏠리는 거는 운동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랑 관계 있어? 그렇지. 힘이 뭐냐면 운동을 변화를 주는 원인이 힘인데 물체는 그걸 싫어해. 그래서 항상 힘의 반대쪽으로 쏠립니다. 빨라지는 느리고 관계가 없어. 관성이라는 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빨라지고 느려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빨라질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는데 항상 힘이 쪽으로 운동이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기 싫어. 그래서 힘의 반대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빨라지고 느려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관성 자체가. 이해가 돼요? 네. 자,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우주 공간에 가면은 무게가 0이잖아요. 그럼 관성이 없나요? 그러진 않아. 그래도 질량은 있는 거야. 그래서 싹 잡아당기면 줄이 끊어집니다. 무게가 0이었다면은 만약에 0이면은 힘 딱 줘도 그냥 올 텐데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끊어져 버리죠. 이런 걸 관성 질량이라고 그러고.
마찬가지고 우주에 가면은 질량 어떻게 되냐? 둥둥 떠다녀 무게적으로. 분동이랑 물체 어디가 둥둥 떠? 잴 수가 없어. 그때 물체를 갖다가 줄로 잡아당겨서 관성 정도, 질량에 비례하는 관성의 정도로 질량을 재는 방법을 관성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재면 그냥 따라다니니까 편하지. 자, 두 번째 그림 됐어요? 여기다가 뭘 알 수 있어요? 항상 관성은 운동과 관계가 없고 힘과 관계가 있다는 거 알죠? 힘적으로 운동이 변해야 되지만 얘는 항상 힘의 반대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에 버스 안에다가 랄라랄랄라 버스 대충 한번 그려보자. 이것도 다 자꾸 잘려 내가 넣으면. 아이 참나.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헬륨 풍선, 여기다가 손잡이, 여기 이게 속도가 위쪽으로 빨라진다. 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빨라지는 버스예요. 버스. 그런데 질량 좀 볼게. 질량. 같은 부피당 질량 또는 밀도라고도 하고 아무튼 질량은 손잡이가 가장,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풍선. 세 개 중에서 누가 가장 밀도가 클까? 손잡이.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풍선의 밀도의 크기. 밀도 같은 부피당 질량을 알기 위해서 밀도로 표시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만 힘을 받았다 얘네들이.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쏠릴까? 질량이 제일 큰 얘가 쏠리는 거야. 그 다음엔 얘가 쏠리고 그 다음에 얘가 쏠리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쓰면 누가 더 쏠리나요? 더 많이 쏠리는 놈이 더 세게 쏠리고 적게 쏠리는 놈은 튕겨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어떻게 된다? 뒤로 쏠려버립니다. 그러면 얘를 가면 공기는 오른쪽으로 쫓겨나는 거지. 그럼 얘와 얘는 또 달라. 공기랑 풍선은 누가 더 밀도가 크다? 적어놨잖아. 공기가. 그럼 풍선 앞으로 쫓겨나오게 됩니다. 밀도가 작으니까.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적어봐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보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정지되어 있으려는 거도 있고 운동하는데 돌부리가 걸려 넘어졌다 이거 운동 관성 그렇죠.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인데요. 운동의 법칙이니까 힘으로 한번 저거 생각해 보면 물체는 힘을 알짜 힘이 0이면 그냥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합니다. 또는 힘을 받으면 관성 때문에 쏠려버립니다. 어디로 쏠리나? 항상 힘의 반대로 쏠리는 성질이 있어요. 이때 쏠리는 성질은 뭐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해버립니다. 그래서 질량이 더 큰 게 더 우선적으로 쏠리고 작은 거는 오히려 쏠리지 않는 걸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쏠립니다. 얘네도 그렇죠? 더 큰 형아들이 질량이 더 큰 게 쏠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거꾸로 쏠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질량 더 큰 애가 쏠렸기 때문에 이게 두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의 1법칙이 설명이 됐으면 이제 2법칙. 그래서 우리 3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물체가 1법칙은 관성에 관한 거고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재밌죠. 그래서 항상 힘을 받으면 쏠려. 힘을 안 받으면 안 쏠려. 그렇죠? 항상 어디로 쏠린다? 알짜 힘에 반대로 쏠립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려워서 힘이 안 나와. 알짜 힘을 지금부터 이렇게 적을 거거든. F, 폴스, 알짜 힘에 반대 방향으로 쏠립니다. 그치? 알짜 힘 쪽으로 운동이 변해야 되는데 얘는 싫어하거든, 그 운동. 아니, 계속 가고 싶거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법칙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2법칙, 운동의 2법칙. 아하, 운동, 그러면 운동은 대체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가수 때 이거 아우 이거 외우 A네. 이게 틀렸네. A네. 자, 그러면 1법칙은 이 운동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면은 어처구니부터 지저분해지네. 내 손이 얼마큼 더럽다는 얘기야. 나 참 미안하네. 원래 이러지 않은데 자꾸 성격상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 아 정말이야 저기서 안 그래. 자, 그런데 두 가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알짜 힘이 0이면 일정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물리에서는 어떤 학생들한테
모든 물체의 운동을 운동의 법칙이랑 운동의 법칙으로 설명해봐라 두 가지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지에 있거나 움직인다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건 운동의 법칙이랑 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운동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가속도가 0일 때, 0이 아닐 때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럼 R자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R자임이 0이면 계속 정지했거나 등속으로 움직이는데 R자임이 0이 아니면 이때 물체가 받는 R자힘의 크기는 질량이에요.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하자. 자, 이거를 운동의 제2법칙 또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이 가속도가 뭐랑 관계 있습니까? 가속도 A는 얘는 m분의 F랑 관계가 있는데 가속도 A는 그 R자힘에 비례하고요. 가속도 A는 질량 m분의 2. 질량에 반비례한다. 책에 다 있어. 그래프로. 자, 이런 얘기죠. 노란색만 좀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물체에 받는 R자힘은 이렇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한 요 식을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운동방정식. 그래서 이 운동방정식이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R자힘과 R자힘으로 물체의 운동을 R자힘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한 식입니다. 운동방정식이. 방정식이 무슨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식인데 만약에 질량 m이 없다. 변수는 3개인데 그러면 힘의 크기로 뭐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변수를 지워갑니다. 연립방정식을 만들든 그래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 건데요. 이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운동의 2법칙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운동의 제2법칙. 자, 프린트 이쪽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볼까 이제 어떤 물체가 여기 또 2kg 물체가 있어. 2kg. 그 다음에 뭐 바닥에 있고. 자,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뭐 6N 잡아당기고 있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게 운동의 법칙을 알려면은 일단 이건 R자 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힘의 종류를 모두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물리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적을 필요가 없는 힘이 생길 때도 있어.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자, 표시합니다. 아래쪽으로 20N, 위쪽으로 여기 수직압력 적어볼까요? 20N. 이런 경우는 더해가지고 0이 돼버리거든. 무게와 수직압력이. 그럴 때는 그냥 0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10과 왼쪽 6은 0이 안 되죠. 이런 식을 1번 운동 방정식 연습을 좀 할 거야. 항상 왼쪽에는 R자힘, 오른쪽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으로 표시하는데 보자. 자, 물리에서 이제 10과 6을 합성해라, 더하라고 표시하지만 반대 방향은 원래 빼주는 거예요. 빼줄 때 느낌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줍니다. 질량은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곱하기 A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10 빼기 6이 4이. 맞아요. 근데 왜? 아. 내가 모를까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이게 F1이 있고 F2가 있는데 F1이 더 크답니다. 그럴 때는 F1 F2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또는 이게 F2가 더 큽니다. 그럼 F2에서 F1을 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는 난 머리가 좋아. 그래서 계산했더니만 딱 나와. 이제 안 쓰고도. 그럴 때는 그냥 4는 2 곱하기 A 이렇게 둘 중 하나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누가 와서 적든지 간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곱은 항상 같은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R자 힘을 계산해서 넣냐 계산을 넣지 않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적어도 똑같아요. 오른쪽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그런데 왼쪽에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해서 넣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연립시켜서 없애기 위해서 이런들을 이제 적어보겠죠. 이렇게 운동 방정식은 한 물체당 어차피 R자 힘은 같은 값인데 이게 적기만 이렇게 적은 거죠. 한 물체당 R자 힘은 한 가지밖에 안 남아요. 왜? R자 힘 하나니까 항상. 그럼 한 물체의 운동 방정식에서 하나의 방정식만 만들 수 있지. 2개, 3개를 만들면 되게 편한데 그러지 않아. 어떻게 적어도 이건 모두 같다 그랬지. 이걸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표시가 다르겠지만 한 등식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변수가 하나 있는 건 찾을 수 있는데 2개가 들어있는 운동 방정식은 무조건
한 개의 물체로는 푸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물체가 2개, 3개 이상 나와 있어야지만 변수가 A 말고도 하나씩 찾아가는 거지. 그림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그러면 변수가 하나를 지울 수 있고 3개다. 그럼 변수를 2개를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 문제를 풀 때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게 빠르겠다. 변수를 많게 만드는 게 빠르겠다. 그렇죠. 그러면 적은 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와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같은 문자를 집어넣어서 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변수를 줄여주는 게 빨리 푸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2번 볼까요? 두 번째 연습. 첫 번째. 두 번 아래쪽 그림 보자. 2kg. 그래서 2kg에 10N 왼쪽으로 4N 나와 있다면 자, 1번.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럴 때는 큰 데서 한번 빼줍니다. 10에서 4를 빼주세요. 왼쪽이 힘이야, 힘. 그렇죠? 뉴턴. 오른쪽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미터포 곱하기 세계 제곱 킬로그램. 여기는 질량 2 곱하기 A로 적거나 또는 2번. 그렇지, 그렇지. 6원. 2 곱하기 A로 항상 는자가 나올 때는 맞춰주세요. 계산이 빠르게. 이건 기니까 여기다 적고 얘는 짧으니까 여기다 는자 있으면 참 골치 아파. 이 안에 참 설명이 안 돼. 이런 학생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식이 보통 2-3개를 연립시킬 거거든. 는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몽창 더하거나 빼고만 해야 되는데 막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 이게 는자를 맞춰주세요. 편하게. 그래서 한 물체 운동 방정식은 하나인데 단지 여러 개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알짜 힘을 찾냐 못 찾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고 공통 하나의 식입니다. 항등식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오른쪽에 2kg과 그 다음에 3kg이 있다. 여기에 여기 원래 힘을 여기다 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10N 적어볼게. 이럴 때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자. 그러면은 왼쪽에는 10, 그렇죠? 힘. 오른쪽에는 모든 질량 5 곱하기 A로 적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는 모든 질량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질량을 딱 더해버리세요. 이상을. 그러면 운동 방정식이 완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이제 4쪽을 한번 볼까요? 4쪽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은 잠깐 정리한번 해볼게. 모든 물체의 운동을 알짜 힘이 0이냐, 다른 말로 평형 상태, 평형을 유지하게 되면, 그렇죠? 평형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이다. 그렇죠? 평형이 아니라면 가속도가 생긴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운동의 법칙으로 표시하자면은 가속도가 0인 운동과 0이 아닌 운동으로 구분한 겁니다. 이럴 때, 자, 이 3법칙은 뭐냐면, 이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법칙이에요. 이 알짜 힘을 구하려면은, 이 힘이 만약에 어떤 이 물체가 아니라 다른 물체에 작용한 힘이었다고 쳐봐. 자, 알짜 힘을 구할 때 얘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계산해라.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성질을 알려주는, 힘의 성질을 알려주는 법칙인데, 이걸 모르면 작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알짜 힘을 못 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는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식으로 표시가 안 돼요. 순전히 100% 말로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식이 더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야. 3법칙을 배우면. 되게 어려워요. 3법칙은. 그래서 3법칙이 어려운 이유는 너무 이제 쉽게 보기 때문인 것도 하고 힘의 성질을 아까 배웠지? 중력. 그렇지? 또 수지강력. 그렇지? 그 다음에 장력. 이 힘들이 이게 까먹었단 말이야?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앞으로 이제 분류를 쓸 거기 때문에. 자, 프린트 이쪽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 내용은. 우리 이제 교재 없어도 내가 다 넣어놨어.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법칙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이 3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자, 오른쪽에 볼까, 이제? 힘은 항상 쌍으로 생깁니다. 1번. 쌍으로 생긴다. 쌍으로. 이 쌍이 뭐냐? 이거 볼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고 쳐보자.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A라는 남자가 있다면 어떤 여자도 있겠죠. 이게 쌍. 두 가지가 있는 게 쌍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쌍으로 생긴 힘의 특징 볼게요. A가 B를 밀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영어로 따지면 주어이고 이게 목적어가 되죠. 그렇지? 되게 어려운데요, 이 내용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다. 농담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망덩이나 야구 배트로 예를 들어 때렸다. 그러면 이 힘을 두 글자로 줄여봅니다. 항상. 그러니까 A가 B를 그러면 주어부터 적는 거야. A가 B를 그러면서 힘 F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런 힘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 힘을.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는 누가 누구한테 힘을 주냐. 잠깐 보자. 예를 들어서 배트가 있고 머리가 있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배트가 머리를 때렸다. 그치? 배트가 머리.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요? 배트, 머리, F 적어주는 거지. 그치? 근데 힘은 쌍으로 생기는데요. 주어와 목적어에 힘을 주면은 목적어도 주어에 힘을 미치게 됩니다. B가 A를 똑같이 밀어요. A가 B를 잡아당기면 B도 A를 잡아당기는데 밀면 똑같이 밀니다. 얘네들이. 자, 이 힘을 뭐라고 부를까? B, A라고 적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로 두 글자. 당분간. 그러면 요런 거 뭐야? A가 B를 B가 A로. 그치? 그럼 이거 배 뭐 발음이 뭐가 있어 이제? 머리가 배트를 머벨이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동시에 생깁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요. 이럴 때 특징이 있어. 항상 그냥 A가 B를 밀면 B가 받은 힘일까? A가 받은 힘일까? 이게 중요해요. 운동의 법칙에서는. A가 B를 밀었어. B가 받은 힘이야? A가 받은 힘이야? A. 아 B. 내가 사과를 먹었어. 누가 못 폈어? 사과가. 그렇지. 내가 사과를 먹었어. 누가 아프겠어? 사과. 응. A가 B를 밀었어. 누가 힘을 받은 힘이야? A. 아 B. 그렇죠. 항상 이 힘을 받는 작용점이라고 있는데 작용점은 목적어의 작용점이 있는 거예요. 이 물리에서는 항상 힘을 누가 누구한테 주는 힘이냐 표시하게 돼 있는데 항상 목적어가 받는 힘을 작용점의 목적. 그러니까 A가 B를 밀었잖아. B가 받는 힘은 A가 B한테 주는 힘. A가 받은 힘은 B가 A한테 주는 이런 식으로 A가 받은 힘은 A가 받다고 표시가 돼야 됩니다. 주어 목적으로 표시했을 때 보자. A가 B를 밀었다. B가 받는 힘이고 B가 A를 미는 건 A가 받는 힘이에요. 항상 쌍으로 생긴 힘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작용점이 두 물체에 있습니다. 자, 프린트 비춰치고 있어요 지금? 자, 땡그라 이번 내가 순서 바꿨나 보다. 이 쌍으로 생긴 힘은 크기가 같다 다르다.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방향은 항상 반대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배트가 머리를 때렸다. 그럼 작용점 보자. 배트가 머리를 때렸다. 자, 작용점 배트에 있다, 머리에 있다. 뭐 앞에. 아 머리. 자, 머리에 있다. 그러면은 머리가 배를 때린 거는 배트에 있다, 배트. 이해되지? 이렇게 적어준단 말이야, 작용점을. 그런데 이거를 작용이라고 하면 반대쪽 방향으로 생기는 작용을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치?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생긴다고. 그런 힘을 반작용이라고 부른다. 크기가 같다고. 방향은 반대. 그치? 작용점은 목적 다른 물체에 있다. 두 물체에 있다. 이게. 그리고 힘의 작용선, 힘의 연장선 일치합니다.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번째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물체가 이 작용, 반작용 힘은 합력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작용, 반작용, 이 쌍으로 생기는 힘은 합력을 구할 수가 없다. 그렇지. 이걸 자꾸 까먹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머리한테 받는 힘, 머리가 받는 힘이고 배트가 받는 이 힘 자체를 구할 수는 없어요. 배트에 여러 가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구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할 수는 없어요. 항상 쌍으로 생긴 힘은 합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잠깐만 어려운 것만 적어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물체가 평형이다. 평형. 자, 평형이 기억나니 이거? 평형이 뭐다? 알자 힘이 0인 거죠? 네. 알자의 0이면 합력이 더하면 0이다. 더해서 0이다. 그치? 그러면은 합력을 이루는 힘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무게 W. 지구가 물체를
아까 우리 이제 힘도 적었지? 중력? 중력은 누가?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부르고 쌍으로 생긴 힘은 누가?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자, 수직압력은 누가? 바닥면, 면이 물체를 이게 미는 힘이 수직압력이고 쌍으로 생긴 힘은 물체가 면을 내려 누르는 힘. 요게 이제 쌍으로. 장력,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지. 그치? 줄이 받는 힘이 장력이란 말이에요. 쌍으로 생긴 힘은 줄도 물체를 같은 크기로 잡아당깁니다. 자, 이제 중력은 W라고 할 거야. 그치? 요거는 수직압력, 요거는 장력 텐션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쌍으로 생긴 힘들을 몇 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 봐봐. 아무튼 지구가 물체를 담갔어. 이게 지구가 물체, 이거를 중력이라고 불러요. 무게. 근데 줄이 물체를 같은 크기 힘으로 잡아당겼어. 그치? 그러면 봐봐. 아래쪽으로 W, 줄이 W니까 평형이다. 합력이 0이다. 두 개의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지. 그럼 이 쌍으로 생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은 그치 더할 수 없는데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힘들은 당연히 쌍으로 생긴 힘이 될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좀 어렵게 적었으면은 다시 A, B, C. C가 B를 당기고 A가 C를 당겼어. 그래서 얘는 평형이야. 그럼 A, B, C, B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쌍으로 생긴 힘은 B, C. 얘는 B, A. 당연히 이 관계는 쌍으로 생긴 관계가 될 수가 없지요. 얘들은 당연한 건데 메이크입니다. 학생들이 이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 연습? 자, 운동의 3법칙에 관한 연습을 할 거거든.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거 내가 동영상 다시 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3번 이상 3법칙만 3번 보면 돼요. 나머지는 한 번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3법칙은 아니면 이 프린트를 내가 3번 그려오라 그러거든. 학생들 대부분 안 그립니다. 대부분. 그리고 물리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몰라서. 그래서 아예 그냥 동영상 강의를 제일 끝쪽에 20분 가량 분량을 3번 보라고 시키고 있는데 심심할 때 뭐 시간 부족하면 하지 마시고 자 3법칙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 테니까 한번 볼게요. 운동의 3법칙은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다른 게 반작용. 이걸 작용이라고 하면 반작용. 이게 작용이라고 하면 이게 반작용. 이게 힘은 항상 쌍으로 생긴다. 그렇죠? 쌍으로 생기는 힘. 이거를 운동의 제3법칙 또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쌍으로 생긴 힘은 제일 중요한 점은 이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의 위치가 다른 A와 B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더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 R자임 아니요 3법칙 작용 반작용을 더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될 수 있어요. 네, 우주 멸망이에요. 정말이야? 만약에 우박이 물론 우박도 못 떨어져. 지구가 잡아당기면 지구가 우박을 당기면 우박은 지구를 당겨서 서로 이렇게 우박이 가벼운 놈이 끌려가겠지 무거운 지구가 오진 않겠지. 이게 가야 되는데 더 할 수 있으면 우박은 안 떨어지지. 만약에 떨어졌다고 쳐봐. 우박이 머리 부딪혔다. 우박이 머리를 밀면 머리도 우박을 밀어요. 더 할 수 있다고 치면 어떻게 돼? 평형이야. 평형 어떻게 움직여? 등속으로 움직여요. 뚫려. 지구 뚫려요. 멸망이야. 우박 한번 떨어지면 지구 구멍 사람들 다 구멍 뚫려서 죽는 거야. 농담 아니야. 벽돌에 만약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시멘트에. 그럼 R자 힘이 0이다. 등속으로 뚫려. 그럼 사람 자고 있다 구멍 팍팍. 진짜 멸망이야. 농담 아니고.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해주는 거 한다면 애기 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애기 때 이게 해가지고 애가 막 하거든. 그래서 이걸 들어올렸지? 그러면 지구가 애기를 당기지? 애기가 지구를 당기지?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R자 힘이 0. 걔는 그 속도 그대로 그냥 날아가. 관성 때문에. 천장에 부딪히지? 애기가 천장을 밀고 천장이 애기를 밀어. 0. 뚫고 날아가. 우주로. 아이고야. 저기 몇 번째야 저기. 이렇게 하면서 나만 애가 없겠지 지구상에. 던지면 그냥야. 물론 던질 수도 없어. 내가 아기를 미는 힘과 아기가 나를 미는 힘이
내 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지만 더 할 수 있다면 알점 0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움직이는 물체는 절대로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 앉아있잖아. 밥 먹으러 못 가. 내가 의자를 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의자도 나를 밀어. 더 했지? 0이야. 못 움직여. 자, 내가 바닥을 밀었어. 바닥은 날 밀어. 내가 바닥을 1로 밀면 바닥은 나를 앞으로 밀어서 가야 되는데 0이야. 못 움직여. 멸망한다니까? 농담 아니라. 자,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이 없어서 내가 참 신경 많이 쓴 거니까 잘 프린트 잘 적어가세요. 자, 이게 탁자가 있고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있어 이게. 자, 4쪽에 오른쪽 위에 있어. 그치? 일부러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쁘게. 자, 얘가 누구다? 얘는 물체. 얘는 탁자. 얘는 지구. 세 친구 얘기야. 세 친구가 아주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모든 힘들을 우리는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제 풀 건데요. 자, 어떤 물체가 어떤 몇 가지 힘을 받고 있는지 볼래? 느낌상? 얘 몇 가지 힘을 받을까? 2가지. 탁자는 4가지. 3가지. 세 가지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빼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에 올려있으니까 수지강력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위에 있는 물체를 수지강력 주는 만큼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힘 세 가지를 작용하게 되고. 자, 지구는 몇 개 힘을 받을 거야? 2가. 세 개야. 세 개. 얘가 얘를 당기고 얘가 얘를 당기고 얘가 얘를 미는 만큼 얘가 얘를 미는 얘가 세 가지. 물체는 3가지. 2가지. 잠깐만 2가지는 지구, 중력, 수지가. 자, 탁자, 3가지. 지구. 3가지. 외운 거지? 이해 안 하고. 아, 이게 잘하고 있어. 되게 어려운데 이 가지수를 맞추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아인슈타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자꾸 요걸 보세요. 요 작용점의 위치. 힘에는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 그래서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방향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뭘 알려주냐면은 힘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는 등법칙이야. 쏠리는 반대쪽으로 힘 받고 있는 거야. 반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작용점이 이게 1법칙이고 이게 2법칙이고 3법칙이란 말이야. 근데 방향도 좀 중요해. 방향은 알 수 있지만 정지되어 있으면 어디로 쏠리는지 알기 어렵잖아. 그치? 그럴 때는 3법칙에서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물체, 위에 있는 물체부터 연습을 3번 해야 돼, 무조건.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그러면 중력. 그치? 자, 어떤 힘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두 글자로. 주어 목적으로. 뭐라고 표시해야 돼? 지물이지, 지물. 지구가 물체를. 어휴, 진짜. 자, 그러면은 쌍으로 생기는 힘. 누가 누구를 잡아당긴다? 바꿔. 물지. 물지잖아, 물지. 어머나, 어휴야. 글쎄 까먹냐, 이거 큰일 나네. 자, 그런데, 이제 탁자가, 여기다 적어볼까, 이제? 이 중력.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작용선 일치하는 쪽에다가 지구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긴다. 이해돼? 네. 자, 이 힘의 크기를 적어볼까? 아래쪽 방향으로 10뉴턴. 표시 안 해놨으니까 꼭 그려가세요. 근데 이걸 하면은 한 99% 하는지 모르더라. 3법칙 설명하는 거야, 3법칙. 자, 그러면 탁자가 평형을 이루고 있죠. 물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탁자가 물체를 받쳐주는 수지강력이 생겨요. 그래서 탁자가 물체를 밀어주는 수지강력이 생기고 쌍으로 생기는 힘은 어떤 힘이다? 물체도 탁자를 내려놓는다.
표시해줄게. 이게 탁자가 물체를 미는 수직압력. 그럼 수직압력의 반작용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수직압력의 반작용 또는 물체가 탁자를 내려누르는 힘이라고 표시할 거야. 이게 반작용. 그래서 이거는 물체가 탁자를 내려놓는다. 이해돼? 자극점이 있는 거 일부러 내가 떨어뜨려 놨어요. 일부러. 자, 그럼 보자. 지구가 물체를 10으로 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위로 10으로 당길 것이다. 이해돼요? 이거? 10으로? 자, 그럼 수직압력 볼까? 수직압력? 이게 탁자가 물체를 위로 수직으로 받쳐주는 힘의 크기는 10N 되니까 R자 힘이 0이 되겠지. 그럼 내려누르는 힘도 10N 이 표시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탁자가 물체를 위로 10N. 그러면 물체는 탁자를 아래로 10N. 작용점은 어디 있다? 탁자에 있다. 물체에 있다. 지구에 있다. 물체에 있다. 볼까 이제? 탁자. 지구가 탁자를 잡아든 힘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른다? 탁자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구가 탁자를 잡아당긴다. 그 힘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50N. 자, 이 힘이 뭐냐면은 지구가 탁자를 당기는 힘이다. 그러면 탁자도 지구를 당기겠지 이렇게. 그렇죠? 탁자도 지구를 당길 것이. 연장선에 쭉 적어주면 됩니다. 50N.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런데 이제 쌍으로 생긴 힘. 탁자도 지구를 위로, 탁자도 지구를 위로 이렇게 50으로 당길 것이다. 그런데 얘 물체가 탁자를 내려누르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데도 평형 상태에 있어요. 정지. 그렇죠? 지구가 얘를 받쳐주는 수직압력이 있기 때문인데 수직압력 이거는 지구가 탁자를 받쳐주는 수직압력. 그렇죠? 뭐 표시 한번 해볼까? 탁자가 받는 수직압력. 수직압력이 여러 개야. 물체가 받는 수직압력이 있고 탁자 아래쪽에서 이거 수직압력이 아니란 말이지. 아래에서 지구라는 면에서 얘를 위로 밀어주는 수직압력. 얘는 지구가 탁자를 위로 60N의 힘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야지 평형이 돼요. 얘가 탁자는 여기 봐봐. 아래로 50. 지구가 잡아당기는 탁자가 물체가 탁자를 10으로 내려누르고 지구가 탁자를 50으로 당긴단 말이지. 합해서 60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수직압력 60이 돼야지만 평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쌍으로 생기는 힘은 탁자가 지구를 밀어내는 힘. 얼마가 된다? 60으로 밀어낼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힘들 빠짐없이 적은 건데 잠깐. 자, 이제 쌍으로 생긴 힘을 네 쌍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만 연습을 많이 하면 전기력이 나오건 자기력이 나오건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물체가 받는 힘들을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탁자가 받는 힘, 지구가 받는 힘들을 한번 처음에 적어볼게요. 작용점이 물체에 있는 작용점들 골라볼게요. 어렵지? 오케이? 자, 작용점 한번 볼게. 쌍으로 생기는 힘 볼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당긴다. 그렇지? 자, 작용점은 물체에 있다. 이 작용점은 지구에 있다. 탁자가 물체를 위로 수직압력 밀면 물체는 탁자를 아래로 내려누르게 되는데 이게 쌍으로 생기는 힘이다. 주요 목적어가 바뀌어 있죠. 이렇게. 자, 얘는 지구가 탁자를 아래로 잡아당기면, 그렇지? 탁자는 지구를 위로 잡아당긴다. 이게 쌍으로 생기는 힘이다. 이 쌍으로 생기는 힘은 네 쌍이 나와 있어요. 연습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작용점만 볼게. 얘는 누가 받는 힘이다? 물체가 받는 힘이다. 얘는 누가 받는 힘이다? 지구가 받는 힘이다. 자, 얘는 누가 받는 힘이다? 물체가 받는 힘이다. 얘는 탁자가 받는 힘이다. 이해돼? 얘는 그렇지. 얘는 그렇지. 얘는 그렇지. 잘하네. 얘는 그렇지. 이 목적어가 여기 있는 게 거기가 받는 힘이지. 그렇지? 그런데 세 물체는 모두 평형 상태에 있어요. 왜? 각각 평형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 평형이 뭐냐면 R자 힘이 0인 거. R자 힘이 0이어야지 평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이 물체가 받는 힘, 요 힘 하나와 요 힘, 요게 평형을 이루는 두 개의 힘이 됩니다.
그러면 탁자에 작용하는 뭘까? 탁자? 이건 지구 탁자 여기 있네. 탁자 평. 그치? 평. 두 개 힘. 그 다음에 위로 밀어주는 힘. 평형 세 개 힘. 자, 그래서 세 개가 더해지면은 평형이 되는데 이때 문제 한번 내볼까? 탁자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직강력은 평형을 이룬다. OX. X야. 왜냐면 두 개는 힘의 끼가 달라 있다. 60, 50으로. 그래서 이게 더해져야 돼.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물체는 자기가 받는 수직강력만큼, 자기가 받는 수직강력은 얼마냐면 자기 무게만큼 받아요. 이 물체의 무게만큼 내려 누르게 되고 탁자의 무게만큼 아래로 내려 누르니까 두 물체 무게 한 만큼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위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은 막 우리 김밥 만들다가 쓰러지면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한 명 넘어지면은 수직강력 자기 무게만큼 받아. 근데 위에 한 명 더 덮치면 어떻게 돼? 윗사람 무게와 내 무게만큼의 수직강력을 받아. 두 놈이 올라와서 내 위로. 그럼 나는 두 놈의 무게와 내 무게만큼의 수직강력을 받아. 계속 올라와. 계속 증가해. 그치? 그런 적 없어? 학교에서 하잖아. 안 해? 뭐야? 김밥. 애들 쓰러지면 엎어치는 거. 샌드위치. 했잖아 초등학교 때. 그치? 그래서 나는 그걸 자주 했거든. 어떤 애가 한 명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한 5명 올라오면 어떻게 돼? 나도 개 힘들어. 하지만 참을 수 있지. 왜? 나보다 더한 새끼가 있거든. 얘가 불행하면 나는 아파도 돼. 나는 이 표정만 봐도 쾌감이 느껴져. 엔돌핀이 쫙쫙 나와 막. 그치? 얘 무게가 W라면 얘가 받는 수직압력은 W야. 얘가 받는 수직압력은 야이씨 위에 거 다시 더 2W지. 얘 3W. 그렇지. 얘는 4W. 그렇지. 얘는 5W. 그렇지. 얘는 6W. 그렇죠. 뭐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체만큼의 수직압력을 줘서 평형을 만들다 보니까 나도 같은 힘을 받게 되고 아래에 있는 애들은 위에 얹어 있는 애 물체에 이렇게 같은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껴 있는 애는 이 물체가 탁자를 내려놓는 건 탁자가 수직압력만큼 힘을 받게 되는데 수직압력이 물체의 무게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물체의 무게와 탁자의 무게를 더한 만큼의 수직압력을 받아야지만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법칙을 운동의 3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를 집에서 몇 번 봐야 된다? 3번. 그렇지. 이유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동의 법칙을 공부할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페이지는 정리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만 더 하고요. 오늘 숙제는 어디냐면은 이걸 3번 보는 게 숙제예요. 모든 반들은 똑같아. 뭘 더 해줄까? 일찍 끝날까? 잠깐만 생각 고민해보고요. 자, 정리하고 일찍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법칙은 운동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힘의 성질 알려진 게 3법칙이고 3법칙을 모르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얘들은 이게 1법칙 문제도 나오고 2법칙 문제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3법칙이랑 관계집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물리에서는. 자, 운동의 3법칙. 운동의 1법칙은 무슨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운동의 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다. 가속도는 질량 곱하기 각도는 R자 힘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르고 힘은 항상 쌍으로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볼게요. 네. 안녕. 네. 안녕. 재밌지 않았어? 네. 재밌지? 네.